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의 황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속에서 보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고종 황제의 홍릉이 되겠습니다. 그의 비인 명성황후 민씨와 함께 합창되어 있는 바로 이 봉분이 홍릉이 되겠고요. 바로 이 뒤편에 있는 것이 유릉으로서 순종 황제의 능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왕조에는 역대 임금과 그 비를 모시는 이런 왕릉들이 조성이 되어서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에 이렇게 등재가 되게 되었 만큼 아주 독특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홍살문 아래 정자가 그 뒤에 능묘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문무석의 다양한 성물들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민들의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에 아주 친숙하게 된 조선 왕릉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실 계보를 보게 되면 이 조선의 26대 왕이었던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면서 황제로 1897년에 등극을 하게 되면서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 이후에 많은 후비들을 두게 된 이런 왕실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의 사이에서 명성황후 민씨 사이에서 난 아들이 수은종이 이를 계승해서 2대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게 됩니다. 이 수은종에게는 두 비가 있었는데 먼저 순명 효황후 민씨가 있었으나 황제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를 계승하게 된 계비가 순정 효황후 윤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순종의 뒤를 계승하게 되는 것은 바로 같은 형제간이었던 의친왕이 이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친왕이 계승을 하게 되고 이 영친왕의 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인 천황가의 소위 이방자라고 하는 비인을 얻어서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구의 죽음으로 해서 실제상 이 법통상의 대한제국의 황실의 왕통은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황사손 등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제국의 황실이 이렇게 계승되고 있긴 합니다만 1910년 결국 일본에 의한 병합 이후에 대한제국은 실제상 그 황실의 계보는 막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로 역할을 했었던 분은 바로 순정 효황후 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환궁을 하고 난 뒤에 낙선제에 돌아왔었던 당시의 모습이 되겠고요. 1966년에 돌아가심으로써 유릉에 모셔지게 될 때까지 마지막 황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 홍릉과 유릉이 바로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원래 홍릉은 위치는 지금 청량리에, 유릉은 지금 어린이 대공원 화양동에 있는 이 어린이 대공원에 위치하고 있었다가 결국 우대 황제의 능으로 새롭게 조성되게 된 것이 홍릉과 유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홍릉과 유릉 그리고 그 주변에 그의 후손들에 해당되는 이 영친왕릉, 덕혜옹주의 묘라든지 의왕 이강의 묘 등이 이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홍유릉과 그 일대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그 후손들의 묘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황제 집안의 가족들을 보게 되면 맨 먼저 왼편에 영친왕, 그 다음 순종, 고종, 순정 효황후, 윤비죠. 그리고 덕혜옹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맨 왼편에 의친왕,
자, 의친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종 황제, 요 어린아이가 바로 덕혜옹주죠. 그리고 영친왕, 고종, 윤대비, 그 다음에 의친왕비인 덕인당 김비, 그 다음에 의친왕의 큰아들이었던 이건 등이 당시의 로얄 패밀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의 황제의 모습이 되겠고 그의 무덤 홍릉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명성황후 민씨의 어진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분의 필체였던 일편단충이라고 하는 글씨가 되겠고 당시의 을미사변 이후에 모셨었던 홍릉의 터가 지금은 이장이 됐습니다만 지금 청량리에 있는 산림과학관 바로 거기에 그 표지가 지금 표지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순종 황제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순종 황제의 바로 계비였던 순종 효황후의 사진이 되겠고요. 장자천이라고 하는 그분의 글씨체와 함께 당시에 궁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홍유릉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봤었던 왕릉과는 조금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정자각의 형태가 아니라 일자각의 형태가 되었고 이 능 아래단에 바로 이런 성물들이 일렬 양쪽으로 쭉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순명 황후의 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어린이 대공안의 옛 터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영친왕과 그의 부인 이방자 여사가 되겠습니다. 의 모습이 되겠고 그분들을 모신 현재의 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능묘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특히 고종이 말년에 얻어서 대단히 총애했었던 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덕혜옹주죠. 아주 불우한 말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덕혜옹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영친왕의 둘째 아들의 마지막 이구의 모습과 그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결국 대한제국의 왕통이 결국 단절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황제릉과 왕릉은 첫째 다른 점은 첫째 이렇게 삼칸 문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 담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문은 황제가 드나드는 문이 되겠고요. 좌우의 문으로 일반인들이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단 아래에 바로 이 성물들이 이열로 쭉 이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침전이 일자각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주변은 다 이렇게 골로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특징이 되겠고요. 신도와 어도가 이렇게 하나씩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왕릉이고 정자각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침전은 일자각으로 되어 있고 어도는 이렇게 들어가서 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가운데 신도와 함께 양쪽에 어도가 있다는 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 위에 있는 능 주변에는 별도의 성물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창업군주였던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조성되어 있는 이 능묘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궁궐과 마찬가지로 국민 관광지와 소풍의 장소, 나들이와 데이트 코스로 또 한편으로는 생태 보존 공간으로 결국 자리 잡고 있어서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의 어떤 이제까지의 정신적인 의미들은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그 형태는 그래도 계승되어 오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대한제국의 황릉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